예, 그럼 1학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 계획서 보시면 우선 나와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거기 저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LMS 통해서 이제 공지사항 보고 과제 나가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1학기 동안 이제 해야 될 우선 책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보죠. 요거 저 책이 이건데 그 서점 가서 보시면 대학물리학 책이 있습니다. 9판 대학물리학. 대학물리학 9판 서웨이라고 하기도 저자가 2명인데 서웨이 대학물리학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요 교재를 요걸 구입하시고 강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학기 말에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죠. 평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2번 봅니다. 중간고사하고 중간고사 40점 플러스 기말고사 40점 그 다음에 출석 배분이 10점 10%.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나가는데 과제 배분이 10%에서 총 이제 100점 만점 100%로 이제 과제 평가를 하는데 이 중에서 보통 A 학점은 30% 전체 인원수의 30% 맥시멈 30%까지가 A 학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학점이 최대 70% 이내 70% 이내. 그럼 A 학점은 보통 한 20% 30% 정도 되고 A 플러스 B 학점의 총 인원은 한 50에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C, D, F 학점은 임의로 0에서 임의 값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F가 이제 또 문제인데 F는 이제 전체에서 이제 하등 맨 하위에서 이제 몇 % 정도 될 수도 있고 이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점수 이외에도 우선 결석이 3분의 1 이상 되면은 F입니다. 15주에서 3분의 1이면 그 5번이죠. 5번째부터 F가 되니까 4번까지는 결석을 해도 되지만 5번째 결석에는 F가 됩니다. 5번째 결석. 그러니까 5번째 5회부터는 F입니다. 결석 5회부터 F. 그리고 부정시험 봤을 때 이때 F입니다. F 조심해 주시고 자기가 결석을 했는데 뭐 천지지변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증빙서를 주시면은 출석으로 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이제 한 4월 중이나 말쯤에 보고 기말고사 이제 학기 말에 보고 과제는 이제 수시로 나가는데 매 챕터마다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LMS를 통해서 과제 공지 나간 걸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얘기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강의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할 내용은 이제 대학물리학인데 대학물리학 이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좀 보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워야 될 걸 잠깐 보죠. 그럼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물리학 책에. (1장에서) (6장) 보면은 여기 이제 기초 개념에다가 이제 뉴턴 법칙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뉴턴 법칙 설명하는 거고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7, 8장이 이제 에너지 관련 얘기가 나오고 에너지 보존 법칙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9장에서 이제 입자계라고 하는데 이제 입자계. 이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질량이 있는 단일 입자로만 이제 가서 놓고 한 입자만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비행기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이제 하나의 점입자로 봅니다. 크기가 없는. 그냥 이제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가 나오고 이제 자동차가 나오지만은 하나의 점입자인 걸로만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단순한 이제 질량만 있는 어떤 물체를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9장부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물체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게 됩니다. 가령 여기서 보는 이 마커 같은 경우도 질량 입자가 이제 수억 엄청나게 있죠. 실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술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입자계라고 하는데 입자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입자계가 있으면 입자계는 이제 회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입자 자체가 움직이죠.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10장에서 11장을 이제 여기 회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회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이제 물체의 이제 평형에 대한 설명합니다. 평형.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평형에 대한 거를 이제 앞에 뵀던 언어들로 통해서 이제 정의할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만 했던 이제 만유인력에 대해서 만유인력에 대한 걸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케플러 법칙이 있죠. 케플러 법칙. 태양 주위의 행성들, 지구나 이제 돌죠. 지구, 화성, 목성. 이런 태양 주위에 도는 운동들, 그런 것들을 이제 케플러가 이제 관측해 가서 발표한 케플러 법칙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뉴턴 법칙, 그래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뉴턴 법칙이 태양이 운동하는 운행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보면은 유체역학이라고 합니다. 유체역학. 액체나 기체의 운동 이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액체를 위주로 좀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진동에 대한 거. 용수철에 물체를 달아놓고 잡아당겼다 놓으면 진동하죠.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진동입니다. 진동에 대한 것 좀 보고 16장에 파라고 했죠. 여러분 호숫가에 돌을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형으로 뭐가 파가 탁 진행되는 거 보이죠? 우리 줄넘기 같은 거 긴 줄 갖고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줄이 이제 펄스가 막 지나가죠. 파가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음파, 특히 음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18장 중첩이라는 건 이제 파들이 여러 가지 파가 있죠. 제가 막 얘기하고 옆에서 또 누가 또 얘기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막 얘기해도 한 사람이 듣게 되죠. 이렇게 한 사람이 들을 때 여러 가지 파가 한꺼번에 와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보통 파동역학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9에서 22장. 여기까지가 이제 연력학. 여기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뜨겁다, 차갑다에 대한 개념이죠. 열의 이동, 이런 거에 관한 것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 24장.
요것이 전자기압이라고 합니다. 전자기압. 전기자기압, 전자기압. 이 부분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23에서 34장까지가 전자기압이고, 35장에서 38장, 여기 이제 광학, 빛과 광학. 빛에 대한 걸 설명합니다. 빛에 대한 걸. 뭐 반사, 굴절, 회절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39장 상대론. 아인슈타인의 상대론 아시죠? E = mc 스퀘어 아주 유명한 공식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그 다음에 40에서 43장. 여기 이제 양자론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여러분이 2학기 동안 배울 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현대물리라고 합니다. 현대물리라고, 여기에 대해서 요 앞까지, 요 전체를, 요걸 고전물리라고 합니다. 고전물리. 요 두 개로 나눈 이유는, 고전 물리는 모두 이제 뉴턴 법칙으로 다 설명을 해요. 뉴턴 법칙으로 다 설명합니다. 뉴턴 법칙으로 설명해가지고 다 되는 것들이 고전 물리예요. 여기서는 현대 물리는 뉴턴 법칙으로 설명을 했는데 안 돼.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두 가지인데 상대론 쪽하고 양자론 쪽. 요것은 이제 그 관측자가 아주 그냥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빨리 움직일 때 관측해 보면은 앞에서 봤던 현상들이 안 나타나요.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하고, 여기서는 이제 또 아주 작은 미지 세계, 원자 세계, 이런 세계를 기술할 때는 뉴턴 법칙으로 설명을 하면 안 맞아.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걸 이제 법칙을 다시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전물리, 뉴턴 법칙으로 안 되는 부분을 현대물리라고 하고, 앞부분을 고전물리라고 합니다. 보통 요까지가 이제 1학기 때까지 배웁니다. 1학기 때까지 배우고. 요까지나 요까지를 1학기 때까지 배우고, 요 부분을 보통 2학기 때 배우죠. 우리는 일주에 한 챕터 정도씩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그 13챕터 정도까지 이제 보게 될 텐데, 13, 14 정도까지. 이번 학기는 거기까지 이제 목표로 갈 겁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얘기 이거고요. 강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은, 첫 번째, 이 고전 물리 이제 전체 핵심 중에서 이 전체가 이제 뉴턴 법칙이 이 고전 물리를 대표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면서도 이제 뉴턴 법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이 뉴턴 법칙이 이제 뼈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에너지 관계식,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도 다 이제 연역돼 가지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 법칙을 배워야 되는데, 이 뉴턴 법칙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배운 거 있죠? 세 가지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법칙이 관성의 법칙, 뭐 이런 얘기 하죠? 두 번째 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해요. 작용 반작용. 이런 식으로 이제 뉴턴 법칙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가속도의 법칙을 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좀 쓰면 이렇게 또 표시합니다. F, 포스라고 F, 네트, 순, 힘. 요거 이제 벡터라고 해서 벡터 표시라는 건데, M,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죠. 여러분들 뭐 벡터 기호 표시 없이 F = MA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F = MA. 네, 요렇게 이제 표시됩니다. 우리가 뉴턴 법칙을 배우는 게 어디서 배우냐면 1, 3, 4, 5장 중에서 5장부터 배워요. 5장, 6장이 이제 뉴턴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5장, 6장이. 그러면 그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요거에 대한 우선 기호까지도 이제 준비해야 돼요. 여기 가속도라는 것도 좀 이제 정의해야 되고, 가속도, 이제 속도, 이제 위치, 벡터에 대한 얘기 설명하고 하는 게 이제 초반부입니다. 1, 2, 3장. 그 부분을 하고 나면은 이제 기초가 갖춰지면은 이제 F네트 = MA라는 요 식을 이제 알게 되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여기 이제 R자 힘.
요 관계식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물체를 기술하는 중요한 법칙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걸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응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이제 뭐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서 보통 뭐 이렇게 씁니다. A가 B에 주는 힘과 B가 A에 주는 힘, 이퀄 마이너스, 뭐 이런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는데, 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제 5장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 할 거고, 자, 이제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2주 강의나 이제 2.5 강의까지는 이제 F 이퀄 MA를 들어가는 기본에 대해서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여러 가지 기술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뉴턴 법칙 전체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내가 뭐 이거 던졌을 때 이게 날아가죠. 이거 이제 기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데, 뭘 기술한다는 게 뭘 말하냐면은, 요거 하나 입자로 봤을 때 질량만으로 표시된 어떤 입자가 이렇게 쭉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는데, 요것이 있다가 다 던진 순간부터, 그때부터 생각해서 이제 1초 후에, 2초 후에, 이놈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때 어떤 속도로 날아가고, 요걸 알고 있으면 요거에 대한 정보는 답니다.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예측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술하고 어떻게 예측하고 하느냐. 이게 운동을 기술하는데, 이거 공간대에서 쭉 지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게 있어요. 위치, 거리가 얼마큼 되냐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에 대한 것하고, 얘가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얼마 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던진 것하고, 이걸 던진 것하고, 뭐 또 무겁다, 가볍다의 개념이 있죠. 어떤 질량. 이런 것들 이제 미리 이제 정의해놔야 돼요. 그런 건 이제 단위라 그러는데, 단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단위에 대한. 가령 거리, 길이에 대한 단위에 대해서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길이를 한 척,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척이나 또 몇 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피트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렇게 단위가 다르면 서로 얘기할 때 서로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 단위를 통일합니다. 통일하면 서로 바로바로 이해될 수가 있죠. 통일하는데, 그 통일한 단위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통일해요. 그걸 이제 SI 단위라고 하는데, 인터내셔널. SI 단위라고 합니다. 기본 단위제 SI. 여기는 7가지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1학기 때 이제 주로 전반부에서 대부분 볼 게 이제 3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길이하고 시간하고 질량. 우선 이것만 갖고는 이제 이것만, 요 3개만 먼저 이제 갖고 있어도 대부분의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나 시간이나 이제 질량, 우선 제가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단위를 정할 때 기본은 그 단위가 정해졌을 때 우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이걸 뭐 길이에 대해서 1m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도 그렇게 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우리 후배 과학자들이 해봤을 때도 그렇게 보니까 1m가 그렇게 나오더라 했어요. 똑같이 나오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잘 나와야 되고, 이렇게 재현성이 이제 좋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해야 되죠. 그래 뭘로 정의했을까요? 복잡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길이를 우선 잠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길이에 대해, 이런 단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등과학 연구원 서비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잘 써 있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우선은 길이를 어떻게 보겠습니다. 길이의 단위는 미터 단위로 정합니다. 미터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1미터를 어떻게 정했냐 하는 거를 우선 우리 대충 내용은 쓰겠지만은 그 정도 그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선 정확하게 이제 기술된 걸로 보면은 진공 속에서 빛이 299, 792, 458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 뭐 이렇게 정합니다. 그 어느 정도 되냐? 1 정도 되죠. 우리가 1m 대충 알죠?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돼요. 이걸 이제 재현하는 건 이제 응용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중요한 건 바로 이제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이 갖고 그 진공이라는 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만년 후에도 똑같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시간은 초라는 단위로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은 세슘 133 원자 에서 방사되는 원자에서 방사되는 복사 진동 주기. 방사되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의 주기가 있습니다. 빛의 주기. 빛의 주기가 뭐냐면은 빛의 주기의 9192631770배가 1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빛에 대해서는 그 파장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주기란 얘기도 하죠. 진동수란 얘기도 하죠. 우리가 핸드폰 뭐 이렇게 할 때 이거 뭐 지금 요새 뭐 5기가 하면서 5G 시대 하면서 핸드폰 주파수 할 때 뭐 몇 기가 20기가 5기가 뭐 20기가 이런 얘기하죠. 기가. 그게 주기예요. 그게 이제 그 진동수죠. 그 진동수. 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동수. 그것의 역수가 이제 주기인데, 그건 주기. 그 주기에 이렇게, 주기가 아주 작죠. 그것을, 몇 배요? 이게? 92억 배 정도 하면 1초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원자에서는 이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모든 원자들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데, 그 원자에서 특히 이제 어디서 나오는 빛, 약간 정해놓은 거에서 이렇게 하면 1초다라고 하죠. 우리 대략 보면 어느 거예요? 시계추 똑딱 하는 저거 한 1초죠?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정도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이제 기본 단위로 합니다. 요거는 이제 프랑스 뭐라고 하냐면, 프랑스 국제도량형. 국제도량형 국에 보관되어 있는, 여기 국에 보관된 백금 이리듐 합금의 원통형 기둥입니다. 원기의 질량. 이 질량이 1kg이라는 거예요. 1kg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정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게 1kg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탄소 원자를 갖고 했었는데 원자들 갖고 했습니다. 어떤 원자들이 아보가드로스만큼 있으면은 그게 이제 질량수에 해당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재현하기가 너무 어렵고 에러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안 했는데 최근에 이걸 다시 했습니다. 대신 작년 2019년 5월 20일부터 이걸 다시 또 이제 정했어요. 킬로그램을 다시 몇 개 이제 나머지 또 이제 또 4개의 기본 단위 모두 기본 단위가 7개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요거 하나를 작년 5월 20일 날 다시 정했습니다.
뭘로 했냐면 플랑크 상수라는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질량을 다시 정한 게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생략하는 걸로 하고, 자 대략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길이, 시간, 질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의 기본 단위는 1m, 미터예요. 센티미터도 아니고 밀리미터도 아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길이가 크고 작고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쓰죠. 가령 이제 길이에 대해서 미터인데 요거에 대해서 뭐 킬로미터 하면 1000배죠. 밀리미터 하면 1000분의 1배죠. 그리고 뭐 센티미터도 쓰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씁니다. 초에 대해서도 여기서 뭐 나노세컨드, 나노시대, 10의 마이너스 9승초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밀리세컨드, 뭐 마이크로세컨드 뭐 이렇게 하죠.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초,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거, 킬로그램이죠. 그냥 킬로그램, 이렇게. 뭐, 톤이라고 있죠, 톤. 톤 하면은, 이건 1000킬로그램. 뭐, 이렇게 쓰죠. 뭐, 이렇게, 약식으로도 이제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단위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 단위를 요걸 특별히 이제 MKS 단위라고 합니다. MKS. 요거를 보는 거예요. MKS. 이렇게 보시면 돼요. MKS 단위라고 합니다. 기본 단위, MKS 단위. MKS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입니다.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초. 요걸 기본으로 이제 정의된 단위가 MKS 단위다. MKS 단위, MKS 단위라고 이제 많이 가까이 얘기할 텐데, MKS 단위. 나머지 이제 단위들은 나올 때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단위들 갖고 우리가 이제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단위들이 디멘전 표시를 그거 매스 해가지고 M이라는 세컨드 해가지고 타임에서 T죠. 매스, 질량. 요건 질량에서 이제 요거 M이라고, 라지 M으로, 요거랑 다른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 랭스, 타임, 매스 해서 디멘전으로 이제 L 디멘전, T 디멘전, M 디멘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길이에 대해서, 길이의 디멘전은 L의 1승이죠. 1승은 L이라고 하죠. L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제 면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되면은 미터 제곱이죠. 1미터, 1미터 제곱, 1cm, 1cm, 1cm. 이런 것들의 디멘전은 L의 스퀘어. 이렇게 표시합니다. 부피의 디멘전은 뭐 미터 3승이 되죠. 이런 것들을 디멘전이 L의 3승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L 이렇게 표시하고, 길이, 시간 초. 요거를 T의 디멘전이라고, T의 디멘전. 그 다음에 질량. 질량에 대해서 이제 M이라고, 디멘전 M이라고 하죠. 킬로그램. M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 가령 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V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속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정의가, 요렇게 쓰면 이제 디멘전이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길이, 시간. 속도라는 게 이제 시간당 이동한 거리,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대략, 이제 뭐 뒤에 다시 정확하게 하겠지만, 이거의 디멘전은 거리의 디멘전이니까, V의 디멘전을 보면 거리, 길이 L이고, 시간, 초죠. 그 T분의 L의 디멘전이라고 하고, 또는 L, T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게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요건 이제 시간당 속도의 변화입니다, 속도의 변화. 요런 내용인데, 요거의 디멘전을 보면은, 속도의 디멘전이 L, T의 마이너스 1승에 또 T죠. 그러니까는 L, T의 마이너스 1승. 요런 디멘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디멘전을 이제 L, T, M,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디멘전으로 설명하면서 단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정의를 했는데,
이 단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5kg하고 3m 라는 양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클 건가요? 어느 것이 큰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크다 같다든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왜? 디멘전이 다르기 때문에. 디멘전이 다르면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5kg하고 3kg하고는 이건 비교가 되죠. 얘가 크죠? 이렇게 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m와 6m는 얘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4m는 4m와 같다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죠. 크다,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같은 디멘전이 돼야 됩니다. 디멘전이 같아야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또는 3m와 5m 더하면 3m짜리 줄하고 5m짜리 줄에서 연결해서 이으면 8m가 되죠? 8m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때 이것도 이것과 같은 디멘전이 돼야지 더하거나 뺄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거리의 디멘전이 되죠. 근데 거리의 디멘전이니까 이제 비교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x 이퀄 vt 플러스 뭐 2분의 1 at 제곱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요거 이제 거리입니다. 거리에 대해. 요거 x는 이제 거리 x L 디멘전이고, V0는 V0t에 대한 걸 보면은, 이거 V가 이제 속도에 대한 거니까는 LT-1이죠. LT-1에다가, 자, 우리가 뒤에서 이거 다시 정할 거지만 우선 알고 있는 거, 디멘전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요거에다가 요거 T가 T죠. 곱하면 얼마 됩니까? LT-T, 마이너스 1승하니까 0이죠. A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건 디멘전이 없으니까 AT의 제곱의 디멘전은 A의 디멘전이 LT의 마이너스 2승이었죠. 요거 T는 T의 제곱이니까 이거죠. 이거 합하면 L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 디멘전이 다 똑같아요. 다 거리의 디멘전이에요. 다 거리의 디멘전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식이 성립돼요. 이 항 중에서, 어떤 항 중에서 A 이퀄 B 이퀄 C, D 플러스 E, F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스퀘어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항과 이 전체 항은 디멘전이 다 같아야 됩니다. 같은 면적이든지, 같은 길이든지, 같은 시간이든지, 그래야만 이 식이 성립됩니다. 이게 단위의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예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디멘전으로 된 예를 보면은 예제 교재 1.1이 있습니다. 1장에 1번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1.1. 자, 1장의 1번 문제가 뭐냐면은 V 이퀄 AT라는 수식이 있는데, 이 수식이 차원적으로 올바른지 보여라. 이 수식이 차원적으로 올바른가. 그래서 V의 디멘전하고 AT 디멘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했지만은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V의 디멘전은 이거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죠. 거리라고 했어요. 요거는 거리가 L이고 요거 T가 마이너스예요. 요거죠. 요거는 가속도의 디멘전이 시간분의 속도이고 시간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 시간분의 속도니까 시간분의 속도죠. 시간분의 속도 이거니까, 요거는 L분의 LT-1에다가 시간이 T죠.
LT의 마이너스 1. 그 디멘전이 같죠? 요것하고 요것하고. 그래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 더 잠깐 좀 보시면은, 예제 1.2를 보겠습니다. 예제 1.2를 보면은, 반지름 R인 원둘레를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제 원운동하는 게 있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반지름 R이고 여기가 가는데 매 순간순간 속도가 다 똑같아. 속도의 크기가 똑같아요. V로. 그렇죠.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이때 얘가 가속도를 받습니다. 가속도가 A라고 하면은 얘가 R과 V의 영향을 받습니다. R과 V의 영향을 받는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R의 N승, V의 M승. 이게 몇 승인지 몰라요. R의 N승, V의 M승. 요거 이제 비례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비례한다고 보는 거고. 요 비례 상수를 이제 뭐 K라고 하고, R의 N승, V의 M승. 요거 K는 이제 디멘전이 없는 걸로 하고. 그랬을 때 N과 M을 결정하라. 이랬을 때 N은 뭐고, M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A는 가속도라는 것, R은 이제 거리라는 것, V는 이제 속도라는 것 조건하여서 합니다. A의 디멘전은 가속도의 디멘전이니까 가속도의 디멘전이라고 알고, 그럼 요건 뭐예요? LT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 다음에 R의 디멘전은 우리가 거리니까 거리라고 정의되니까 R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L이죠, L. 그러니까 R의 N승의 디멘전은 L의 N승이 됩니다. 요런 디멘전이죠. 그 다음에 V의 디멘전, V는 속도라고 정의됐어요. 속도니까는 LT-1승이죠. 그러니까 V의 M승의 디멘전은 LT-1승의 M승이 되고 그러니까 LT-1의 M승을 계산하면은 이건 L의 M승의 T의 마이너스 M승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A의 디멘전은 LT-2승이 돼 있죠. 그 다음에 R의 N승과 K, R의 N승과 V의 M승에서 K는 디멘전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K는 빼고 요거는 이제 R의 N승하고 R의 N승의 디멘전에다가 V의 M승의 디멘전을 하면은 K는 디멘전이 없으니까 1이라고 놓고 R이 L이죠. L의 N승. 요거는 LT-1의 이거니까 L의 M승, T의 마이너스 M승이 되죠. 그럼 요거는 L의 N 플러스 M승이고 T의 마이너스 M승. 이렇게 되죠. 자, 요것이 디멘전이 같아야 돼요. 식에서. 요 식이 같아야 돼요. 그 말은 N 플러스 이 말은 그러므로 N 플러스 M이 1이고 and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그럼 요거랑 같은 디멘전이 되죠.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M은 2이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N 플러스 2는 1에서 여기서 N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A는 K, R의 N승, 마이너스 1승, V의 2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K, R분의 V 스퀘어, R분의 V 스퀘어. 실제로 A에 대한 A는 이렇게 표현되죠. R분의 V 스퀘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4장에서 이제 잠깐 이제 이거 유도할 텐데, 이거 이제 구심가속도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유도되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물리적인 성질에 의해서 R과 V로 도니까 R과 V에 해당하는 어떤 디멘전이 나오겠다, 뭔가 연관성이 나오겠다 해가지고 추론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런 식으로 추론할 수도 있죠. 이제 4장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유도할 겁니다. 자, 요렇게 디멘전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뉴턴 법칙, 아까 이제 F 이퀄 ma. 거기 가려면은 이제 뭐가 또 있어야 되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위 됐으니까 이제 벡터라는 걸 먼저 좀 봐야 됩니다. 벡터라는 거. 네, 벡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됩니다. 벡터에 대한 설명. 자, 우선 벡터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제 스칼라라는 양을 두고 비교를 하면 좀 설명이 쉬워집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양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익히 쓰던 이제 내용들인데 크기만 갖고 있는 겁니다. 크기만 갖고 있는. 거리가 얼마냐, 온도가 몇 도냐, 면적이 얼마냐, 부피가 얼마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거, 뭐 질량이 얼마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뭐 얘기할 때 그런 걸 크기만 갖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음 같은 걸 한번 보시면은 어떤 차가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 움직이는 것 같는데 어느 한 차는 뭐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거 10m/s. 또 어느 한 차는 또 이쪽으로 움직여요. 크긴 똑같아, 둘 다. 크긴 똑같은데 움직이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럼 이건 물리학적으로 이제 다른 건데 이 크긴 똑같지만 이 방향까지 뭐가 나타나는 게 있죠. 이렇게 방향이 다른 게 있어요. 크긴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방향을 집어넣으면 이 두 개는 달라지죠. 크기만 보면 이거 두 개는 10m/s, 10m/s 같이 똑같을 수가 있는데 방향을 집어넣으면은 이것과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때 방향까지 넣어가지고 구별되느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크기하다가 플러스 방향이 들어가야지만 설명이 되는 것, 방향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각각 이제 속도로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위치라는 게 있어요. 위치를 한번 잘 보면은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서울쯤에 있죠, 여기. 여기 이제 부산이 있어요. 여기 서울이고 여기 부산입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누가. 부산 어디에요? 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서 벡터 표시한 겁니다. 여기에요 하면 되죠. 더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뭐, 여기서 요 직선 거리가 한 500km 되고, 방향은 이쪽이 동쪽이라고 하고, 동남 방향, 이쪽이 동남. 뭐 동남 방향 여기 뭐 50도 뭐 이렇게 한다고. 여기 막 500km고 500km 직선거리에 동남 방향 50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부산이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요걸 X축 뭐 Y축으로 하고 여기 원점으로 잡고 요거 이제 100km, 200km, 300km 뭐 이렇게 놓고 100km, 200km, 300km, 400km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부산을 300km, 400km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좌표점으로 이렇게 또 대응시키니까 이렇게 놔도 부산이 나오죠. 부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서울에서는 부산이 저기예요. 그럼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부산 어떻게 하나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부산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부산의 위치가 저거예요. 위치가 다 다르죠. 그때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위치는 다 달라요. 즉 부산의 위치 벡터, 어떤 것의 위치 벡터, 이거 분명히 이제 크기와 방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벡터인데, 이 대응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위치가 이제 벡터인데, 위치 벡터. 위치라고 합니다. 위치 벡터. 이거 벡터입니다. 얘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제 속도도 했었죠. 속도. 좀 더 자세하게 정의하겠지만은, 지금 바로 이제 볼 수 있는 벡터라는 거예요. 방향을 갖고 있죠. 근데 속성이 바로 여기서 이제 위치 벡터를 잘 보면 이제 벡터의 중요한 속성이 나옵니다. 바로 벡터는,
좌표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좌표계 원점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있느냐에 따라. 벡터로 표시하면은 이제 벡터에서는 내가 좌표계를 어디서 잡았다라는 게 다 가정이 돼야 됩니다. 자, 부산의 위치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어딘가요? 원점을 어디로 잡은 건가요? 여기로 잡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하고 이쪽은 뭐 요거 플러스 요거 좌표니까 이제 요건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플러스 300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뭐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죠. 이거 다릅니다. 원점이 여기죠. 그래서 벡터를 표현할 때는 이 좌표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어느 좌표계에서 표현했다는 게 항상 깔려 있는데, 근데 좌표계를 얘기 안 하고 막 이제 벡터를 막 쓰게 돼요. 그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좌표계를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말 안 하고 막 가는 겁니다. 그게 좀 복잡하면 좌표계 원점을 분명히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주면서 얘기해야 돼요. 나오면서 또 이제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뒤에 가면 이제 뭐 힘의 벡터, 가속도 벡터, 이제 가속도 벡터예요. F 이퀄 MA에서 A가 이제 F라는 것도 이제 벡터 뭐 이런 건데, 자, 또 가겠다면은 우선은 이렇게 이제 그 벡터를 우선 2차원에서 이제 간단히 이제 표현한 건데, 요 벡터를 2차원에서 표현하는 벡터 이렇게 뭐 X축, Y축 원점 놓고 요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단위를 뭐 미터 이렇게 표시하고 1 놓으면 이제 다 표시되죠. 이제 요 같은 간격으로 보면 2m가 되고 여기 3m가 되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런 것 그러면은 여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좌표 여기 3이고 여기 2가 되죠. 3,2 단위 미터. 뭐 요렇게 쓰면 이게 요 위치 벡터가 돼요. 요 점에서 보는 요 원점에서 보는 요 위치 벡터가 요렇게 요 화살표로 쓴 거예요. 요 위치 벡터를 보통 요걸 쓸 때 요거를 R 벡터라고 씁니다. R 벡터. 즉 여기서 보면은 R 벡터가 R 벡터라고 하고 R 벡터가 3,2m 뭐 이렇게 좌표점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벡터 표기를 몇 가지 했는데 R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했죠. R 벡터. 또 이렇게 표시하는데 위에다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 책에서는 두껍게 표시하기도 하죠. 책마다 다 표현하기 다 다릅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이제 책 들어가면은 벡터 표시 어떻게 하겠다 다 거의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이렇게 두껍게 표시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또 이렇게 표시한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표시한 것도. 저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좀 하기 위해서 여기 칠판에 노트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벡터 표시예요. 벡터 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벡터 표시 이렇게 하고, 또 좌표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3,2 그림으로 표시할 때도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여기 요즘에 대한 벡터 표시를 지금 R 벡터로 표시했고, 이걸로도 표시했고, 그림으로도 표시했죠. 다 어디 있어요? 원점이 어디라는 거 정해놓고 한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위치 벡터고, 벡터라는 걸 보통 생략합니다. 그럼 위치하면 위치는 위치 벡터. 자, 여기 위치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이걸 이렇게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거 조금 같은 좌표에서, R 벡터 여기다 왔죠. 요거를 R하고 요거 세타라고도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 우리가 X, 3, 2라고도 표시했죠. 이때 R 세타가 무슨 뜻이냐면, R 벡터를 R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XY로 표시할 수 있어요. 요걸 요렇게 XY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X가 Y. 요거를 이제 극좌표계, 직각좌표계. 요걸 직각좌표계라고 해요. 직각좌표계. 요렇게 표시하는 걸 극좌표계라고 해요. 극좌표계라고 쓰는데, 극좌표계의 R은 뭐냐면, R은 루트, 요거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요 길이에요, 길이.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세타는
세타는 아크 탄젠트 3분의 2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보면 탄젠트 세타가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 요거 되죠. 그때 세타의 표현하는 방법을 마이너스 1승 아크 탄젠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타 값이 나와요. 그 여기 극좌표계는 크기와 방향 갖고 이렇게 씁니다. 방향 갖고 이렇게 씁니다. 직각좌표계에 쓸 수도 있고 극좌표계에 쓸 수도 있고 벡터 표현합니다. 자, 이 이후에도 이제 쭉 벡터가 나오면 주로 우리가 이제 요걸로 직각좌표계에서 많이 씁니다. 직각좌표. 자, 제가 벡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2차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임의의 벡터 A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이 벡터를 이렇게 A1, A2, 우리가 이제 직각좌표계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A3, AN. 그래가지고 이걸 N차원 벡터라고 합니다. N차원 벡터라고 하고, 각각 AI를 성분,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이라고,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 벡터는 이렇게 N차원. 우리가 물리에서 다루는 거는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만 주로 다룹니다, 우리가.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벡터 이렇게 됐고요. 요거를 이제 1차원, 2차원으로 하면은, 1차원으로 할 때는 요거 이제, 벡터가 1차원 벡터. 그러면 이제 A1,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잘 하긴 안 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만약 2차원 벡터면은 A1, A2, 이렇게 표시하고, 3차원 벡터면은 A1, A2, A3,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는 이거는 AX, A, 보통 이제 좌표를 XY축으로 많이 설명해서 이렇게 표시해요. AX, AY, AZ. 이렇게 성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1차원 벡터, 2차원 벡터, 3차원 벡터, 임의 벡터에 대해서. 자, 이제 벡터를 지금 이제 크기와 방향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정의를 한번 다시 보면은 벡터의 정의. 이제 A라는 벡터가 있고, 3차원에서 우선 쓸게요. A1, A2, A3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B1, B2, B3. 그 다음에 C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C1, C2, C3. 각각의 성분이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벡터의 정의는 벡터의 덧셈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노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A 벡터니까 A 벡터가 A1, A2, A3죠. 더하기 B 벡터는 B1, B2, B3입니다. 자, 그럼 이 더하기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1 더하기 B1.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더한 걸로 그 성분의 컴포넌트로 정합니다. A2, B2, A3, B3. 자, 요렇게 정해요. 벡터의 덧셈은 요렇게 약속돼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다 실수들이에요. 그 실수들이니까 실수 덧셈이죠. 그 얘가 더하려면 같은 디멘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A 벡터의 디멘전하고 B 벡터의 디멘전이 같아요. 같은 디멘전. 자, 이게 벡터 덧셈에 대한 정의고, 벡터가 덧셈을 요렇게 되는 것까지 합한 걸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요걸 벡터라고. 이 벡터 이렇게 놓고 정의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조금 더 있는데, 정의를 잠깐 좀, 정리하기 전에 요걸 좀 보죠. 요거를. 벡터의 성질 이렇게 된 거, 여기 성질로부터, 벡터의 정의로부터 성질 잠깐 보겠습니다.
B 벡터,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한번 다시 보면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다시 보면, 요걸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하면 이렇게 되죠.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A3 더하기 B3가 되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런 거 실수들이라고 했어요. 실수들끼리는 서로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냐 똑같죠? 그런 것처럼 B1 더하기 A1 이렇게 써도 돼요. B2 더하기 A2 해도 되고 B3 더하기 A3 해도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B 벡터 더하기 A 벡터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럽니다. 벡터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질을 볼까요? 세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자, 세 개의 벡터가 있어요. 이게 덧셈을 이렇게 하는데, 자, 그냥 세 개의 벡터 이렇게 놓으면 이거 계산 못 하죠? 왜냐면 이거 정의가 된 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이렇게 정의된 건 할 수 있죠. 두 개 되는 거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얘부터 할까요? 얘부터 할까요? 아무 게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얘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부터 하고 나면 B 더하기 C 하면은 성분이 뭐예요? 성분이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 B3 더하기 C3인 새로운 벡터가 되죠. 그 벡터니까 요 벡터가 또 요 벡터 더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요걸 보면은 얘는 A1, A2, A3가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B1 플러스 B3, B1 플러스 C1이 되죠. C1. 그 다음에 B2, C2, B3. 자,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이죠.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걸 또 성분끼리 더해야 되죠?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하는데 얘를 먼저 한다면 얘랑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고, 그 다음에 A2, B2 플러스 C2. 이렇게 해야 되죠? 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A3 더하기 B3, C3. 얘를 먼저 더하고 얘를 더하고. 세 번째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이 실수들의 이게 세 개 이런 것은 교합법칙 성립하죠. A1 더하기 B1 한 다음에 C1 해도 됩니다. 2 더하기 3 더하기 5 한 거랑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2, 3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5 더한 거랑 3하고 5 더하기 하고 문제는 똑같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실수끼리는. 이게 성립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A2 플러스 B2 플러스 C2 이렇게 해도 되죠. A3 더하기 B3 그렇게 하고 C3. 자,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럼 요건 바로 뭐예요? 요건 바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한 다음에 C 벡터 이렇게 한 거랑 똑같죠. 즉 요것과 요렇게 B, C를 먼저 더한다는 거랑 A, B를 먼저 더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요건 뭐예요? 결합법칙이라고 그러죠.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있는데 얘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먼저 하고 C 벡터를 해야 되죠. 요거 성립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건 B 벡터 더하기 A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것도 성립되죠. 요거 두 개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다시 결합법칙을 하면은 B 벡터 더하기 A 벡터 더하기 C 벡터. 자, A와 C를 먼저 해도 되죠. 이건 또 A 벡터 더하기 C 벡터 더하기 B 벡터. 자, 이렇게 해도 되죠? 다 됩니다. 어느 거, A와 B와 C를 먼저 해도 되고, A와 B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 C도 해도 되고, A와 C를 해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이걸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하고 괄호를 안 해도 돼요. 괄호를 안 해도 내가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기 때문에 괄호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2 더하기 3 더하기 5 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얘로 2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7. 자, 이걸 하는 것과 똑같죠. 얘랑 먼저 더한 다음에 얘 더한 거랑 얘를 먼저 더한 다음에 얘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좀 이렇게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이용하면은 벡터의 몇 쌍이든 덧셈을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벡터를 좀 응용해서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정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알파 A 벡터라고. A 벡터가 있는데 A 벡터는 A1, 우선 A2, A3. 자, 이런 거라고 가정하고 또 알파 A라고 있습니다. 알파 A라고 있을 때 여기서 알파는 실수입니다. 실수. 이렇게 실수, 벡터에다가 실수 알파를 곱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알파에 A1, A2, A3 그대로 쓰면 이건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기로 약속하냐면은 알파 A1, 알파 A2, 알파 A3 즉 벡터 앞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는 모든 성분에서 다 곱하는 걸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 요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걸 한번 볼까요? 2차원에서 여기 X, Y 여기 원점이고, 저거 XY에서 X, 디멘전은 그냥 우선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든 간에. 똑같은 겁니다. 그 여기서 1, 2, 3. 해가지고, 1, 2, 3. 자, 이게 A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여기다가 2알파 벡터 하는 거예요. 2A 벡터. 그럼 요거 2A, 요렇게 하면 요거. 그러면 2A 벡터가 되죠. 2A 벡터는 A 벡터에다가 A 벡터가 3,1이니까 2A 벡터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1 하니까 6,2가 되죠. 그 요거 6,2 이거 3이고 6,2가 되죠. 2A 벡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쭉 커지죠. 같은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 A 벡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이너스 1 곱하기 3,1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거는 어떻게 마이너스 3, 1,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 되죠. 요게 마이너스 1 곱하기 A 벡터. 요겁니다. 요거죠. 반대 방향이죠. 크게 갖고 반대 방향이죠. 크게 갖고 반대 방향이 되죠.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 요거를 마이너스 1 A 벡터. 요거를 마이너스 A 벡터라고 갖다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A 벡터라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면은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건 뭐예요? 요걸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요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거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단위 벡터에 대한 얘기를, 벡터의 이제 덧셈을 조금 더 보죠. 덧셈을. 자, A 벡터 더하기, 자, 여기 이제, 여기 X축, Y축. 여기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벡터는 3,1이고 단위가 이제 미터 상관 이렇게 돼 있고 이 B라는 벡터가
여기 B라는 벡터로 갑시다. 1,2죠. 1,2.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만약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A 벡터가 3,1이죠. B 벡터가 1,2고 요거 더하면은 3 플러스 1, 1 플러스 2, 4,3이 되죠. 4,3은 어떻게 됩니까? 4, 3. 요게 됩니다. 요게 되죠. 요걸 잘 보면은, 요거는, 요 그림을 좀 확대하면은, A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평행사변적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요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여기 평행사변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보면 요거는, 요걸 쭉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요 벡터,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평행사변적의 대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얘를 이렇게 A 벡터, B 벡터를 이동해서 였다가 놨죠. 이걸 B 벡터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를 평행하게 이런 벡터들은 다 같은 벡터예요. 표현할 때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갖다 놓고 나서 여기서 여기를 해요. 꼬리에서 머리를 계속 이으면 돼요. 머리꼬리 한다는 게 이렇게 이으면 돼요. 또는 얘를 여기다 갖다 놓죠. 이건 이제 B 벡터에다가 A 벡터 더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B 벡터 더하기 A 벡터. 이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거랑 같아요. 머리꼬리 이렇게. 세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벡터를 더하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 C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세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하면은, 그림상으로 보면은, 얘를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놨죠. 그럼 여기 이제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죠. 그냥 얘를 또 평행 이동합니다. 요렇게, 요쪽에,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C 벡터가 되죠. C 벡터. 여기 B 벡터가 돼요. 그 A 벡터, B 벡터. B 벡터, A, B에다 또 얘를 더해야 돼요.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B가 요거죠. A 플러스 B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요거죠. A 벡터 플러스 B. 그 여기에다 요걸 더하니까 다시 또 요게 되죠. 요건 A 벡터 플러스고, 요게 이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에다가 요 C 벡터를 더하는 거죠. 그 얘를 두 개 다, 요거 평행 이동시키고, 요것도 평행 이동시켜서 머리꼬리 이렇게 합시면 돼요. 여기 B 벡터, C 벡터. 합하면. 이거는 BAC 해도 되고, BCA 해도 되고, 왔다 갔다 다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될 수 있게 이제 벡터의 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벡터에 대해서 이제 또 몇 가지 또 정의를 잠깐 좀 하면은 추가 정의를. 자, 이 차원에서 A라는 벡터가 있을 때 A가 A1, A2입니다. 그래서 여기 A1이고, 여기 A2가 되죠. 근데 요 크기를 A 벡터의 크기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절대값입니다. 요걸 요 크기라고 해요. 요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루트 A1의 제곱, A2의 제곱. 이렇게 표시되죠. 이렇게 표시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렇게. 요거 A 벡터의 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벡터가 있는데, A 벡터가 이제,
A1, A2, A3.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죠. A1, 0, 0, 0, A2, 0. 그 다음에 플러스 0, 0, A3. 자, 이렇게 해서 더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더해도 이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A가 실수니까 A1을 빼고 1, 0, 0.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랑 똑같죠? 요 곱하면은 요거 0이니까 0이니까. 요것도 A2 0, 1, 0 이렇게 되고 A3 0, 0,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 0, 0를 I,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하고 I 캐럿, 밑빠진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인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I 캐럿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0, 1, 0를 IJ, J쪽, Y쪽의 단위 벡터, Y쪽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라고 합니다. 0, 0, 1을 K라고 K 캐럿 이렇게 씁니다.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3차원일 때 이렇게 놓고 그리고 X축, Y축, Z축 3차원일 때 이렇게 되죠. 이쪽에 크기가 1인 벡터 요걸 I 캐럿이라고 하고 이쪽에 크기가 1인 벡터 요거 J 캐럿 이쪽에 크기가 1인 벡터 요거를 K 캐럿이라고 합니다. 3차원일 때는 1, 0, 0, 0, 1, 0, 0, 0, 1이고 2차원일 때는 1, 0, 0, 1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자, 요걸 이제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단위 벡터. 캐럿이라고 이렇게 밑바진 삼각형 이렇게 씁니다. 캐럿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임의의 A 벡터가 있습니다. 3차원에서 A 벡터가 있습니다. A 벡터는 얘가 A1, A2, A3라고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좌표로 하면은 그 요쪽 방향에 단위 벡터가 있다고 하죠. 요거를 A 캐럿이라고 해요. A 캐럿. 이게 크기가 1인 거예요. 크기가 1인 단위. 요쪽 방향, A 벡터 방향에 요걸 어떻게 되냐면은 A 벡터에다가 A 벡터 크기를 나누면 돼요. 그럼 방향은 여기에 되고 스칼라로 나눴으니까 요 크기는 1이 됩니다. 크기가 1. 요걸 요렇게 정해요. 정의니까 이렇게 세 개 쓰죠. A 캐럿 벡터.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그걸 나누면 그쪽 단위 벡터. 만약 위치 벡터가 있어도 R 벡터에 대해서 이쪽 단위 벡터는 이렇게 씁니다. R 캐럿 벡터. 뭐 V 벡터가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V 캐럿 하면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 자, 그래서 표현법을 여러 가지 배웠는데 이제 벡터의 표현을 지금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벡터의 표현은 무슨 뭐 화살표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거 뭐 R 벡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도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R 벡터를 X, Y, Z. 이렇게 성분으로도 표시했죠? 성분으로도 표시했고. 또 이제 뭐 2차원 같은 경우 이제 극좌표로도 표시했고. 또는 요거를 이제 또 뭐예요? X, I 캐럿, Y, J 캐럿, Z, K 캐럿. 이렇게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도 표시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편리한 걸로 쓰면 됩니다. 편리한 걸. 왔다 갔다 편리할 때 막 이걸로도 썼다가 이걸로도 썼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벡터를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과 같은 그런 거죠.
알파, 베타, A 벡터, 감마, B 벡터. 요거 이제 알파, 베타, 감마의 실수고. 자, 이런 벡터는 어떻게 표현될까? 성분이 여기 이제, 요거였다고 보면 알파, 베타, A 벡터, 알파, 감마, B 벡터 이렇게 되죠. 요거 성분이 이거 알파, 베타의 A1, A2, A3. 알파, 감마의 B1, B2, B3니까 요거 다 하면 요거 알파, 베타, A1 여기 알파, 감마, B1 요게 X성분이 되겠죠? 알파, 베타, A2 알파, 감마, B2 이게 두 번째 성분이 되고 알파, 베타, A3 알파, 감마, B3 여기 세 번째 성분이 될 거고 이건 실수들이니까 여기서 알파에 베타 A1 감마 B1 이렇게 되죠. 이것도 알파에 베타 A2 감마 B2 두 번째 성분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는 알파에 베타 A3 감마 B3가 되겠습니다. 즉, 요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유도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벡터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운동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묘사를 하기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변이 벡터라는 것을 우선 좀 물리적인 이제 벡터, 변이 벡터라는 걸 잠깐 좀 설명하겠습니다. 변이라고 하고 변이 벡터. 변이라는 자체가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 자, 어떤 물체가 지금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여기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관측한 데가 이제 여기에요. 여기 봤더니 처음에 시간 t1일 때 이게 R1 벡터 있었어요. 뭐 X축, Y축이라고 하고. 단위는 뭐 미터가 될 수도 있고, 뭐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잠시 후에 왔더니 여기 있었어요. T2일 때.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는 측정이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있다 다시 보니까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었어요. 그럼 T1, T2 사이에 얘는 어쨌든 여기 있다 이쪽으로 이동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싹 그린 거예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갔다. 요걸 변이 벡터라고 해요. 얘가 이쪽으로 변이했다. 이렇게. 이거를 표현할 때, 이걸 표현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뭘까요? 하면 요건 R2 벡터라고 하면은,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요게 돼요. 자, 요게 뭐죠? 요게 보면은 R2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R1 벡터. 요 뜻이라고 했죠. 자, R2 벡터가 이게죠? R1 벡터는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요거. 자, 요게 마이너스 R1 벡터입니다. 요걸 여기다가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게 마이너스 R1 벡터죠. 그 요거에다 요거 더하니까 어때요? 요게 되죠, 여기. 요거랑 요거랑 같습니다. 요거랑 같아요. 그래서 요게 R2 마이너스 R1이 여기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거 나중 걸 여기다가 쓰고 처음 걸 이렇게 빼면 돼요. 그래서 방향은 여기서 이제 완에서 투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완에서 투방향으로 이렇게. 이걸 변이 벡터라고 해요. 이 변이 벡터 R2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를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델타 R1 2 벡터.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1에서 2. 그리고 그은 벡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뜻은 뭐예요?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요거를 변이 벡터로.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더 보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방에서, 집에서 이제 강아지가 막 움직이는 걸 한번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관찰해 봤더니 다음과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X축, Y축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요거 단위를 뭐 미터라고 합시다. 내가 처음에 T1일 때 딱 측정해 봤더니 얘가 위치에 여기 있었어요. 강아지가 여기 있다가, 잠시 후에 T2일 때 측정해 봤더니 여기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요거를 R1 벡터라고 표시하고 요걸 R2 벡터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봤더니 또 여기 있었어요. T3일 때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또 여기 있었어요. T4일 때 여기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얘가 막 움직이는 걸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움직일 때 위치에 변화가 있는 요걸 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쪽 변화를 보고 있어요. 요거를 델타 R1, 2 벡터라고 하는데 요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 방향이죠. 여기서 요 방향인데 요거는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 보면은 이거 R1 벡터고 R2 벡터인데 여기서 이것 R 델타 R1, 2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라고 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R2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R1 벡터죠. 마이너스 R1 벡터가 요거죠, 요거. 요게 마이너스 R1 벡터죠. 요것하고 더하니까 요 평행사 변형을 해가지고요. 요렇게 되죠. 요거랑 같습니다. 같아요. 요거 평행이랑 이렇게 되죠. 그래서 R1 벡터에서 R2 벡터의 변이 벡터. 요거는 바로 1에서 2로 그냥 끄트머리에서 머리를 이어버립니다. 1에서 2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어버립니다. 그 변이 벡터 R1, 2 벡터. 여기서 이제 R2, 3 벡터 이렇게 되죠. 델타 R2, 3 벡터. 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델타 R1, 4 벡터. 뭐 이렇게 임의 위치에서 그게 변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변이 벡터는 R1, 2 벡터 같은 경우는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게 만약 3차원이면은 X2, Y2, Z2가 되는데 2차원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X1, X1, Y1 이렇게 되죠. 요거는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이거는 델타 X, 델타 Y 이렇게 표현해요. 3차원이면 이제 델타 X, 델타 Y, 델타 Z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이것도 1, 2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러 개 있으면 1, 2라고 표현하고 없으면 이렇게만 해도 되고 델타 X. 자, 이렇게 변이 벡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음과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R1 위치에서 R2 위치로 이렇게 변이했는데 델타 R1, 델타 R1 또 이렇게 변이했는데 이 시간 간격을 나눠보겠습니다. 즉 델타 R1, 2 벡터에서 델타 T1, 2 이거 뭐냐면은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죠. 요거를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씁니다. 델타라는 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거예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나중 시간차이. 이렇게 하면은 대응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 여기서 우리가 R 벡터에 대한 경우를 여기서 R1, 2 요거를 이미 여기서 이미 RI 벡터를 R T1, TI 뭐 요걸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2. R. 요렇게, 예. 자, 요렇게 한 걸 요거를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 그래서 VA 벡터.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균, 평균 속도. 에버리지. 벨로시티. 이 벨로시티가 이게 속도입니다. 벡터입니다, 벡터. 이 평균 속도의 각 성분을 보면은 V 벡터, VA, 이게 이제 3차원에서 VAX, VAY, 요것은 뭐에 해당하냐면은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T분의 델타 Y, 델타 T분의 델타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계산합니다. 그러면 요거의 디멘전을 보면은 시간분의 거리가 나오죠. 거리의 디멘전이죠. 거리 L, 시간분이니까 T 마이너스.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디멘전이 이거고, 이게 미터 퍼 세크가 되죠.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의 디멘전. 속도의, 평균 속도의. 자, 평균 속도, 이 방향은 어떤가요? VA 벡터의 방향은? 방향을 보면은, 여기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정의가 VA 벡터가 델타 T분의 델타 R 벡터잖아요? R 벡터인데, 델타 T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 빼니까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델타 T분의 1이라는 실수에다가 델타 R 벡터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수니까 방향의 변화가 없어요. 방향은 요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의 방향은 델타 R 벡터의 방향입니다. 델타 R 벡터 방향은 델타 R1 하면 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변이 방향이 이거고 평균 속도의 방향은 요 방향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R4 사이의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의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크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속도라는 것 이렇게 정의됐는데 같은 변이 똑같은 이 간격이 T1, T2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커지죠. 값이 커집니다. 우리가 그걸 속도가 빠르다고 하죠. 그래 이렇게 거기에 맞춰 정의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속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약속하는 건데 이렇게 정의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요. 이제 T1에서 T2로 가는데 요거를 T2를 T1 플러스 델타 T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델타 T라는 시간. 그렇게 되면서 임의에 대해서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T1에서 T1 플러스 델타 T, T2에서 T2 플러스 델타 T, T3 플러스 델타 T, 임의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델타 T라는 시간 변화가 가는 동안 이제 T와 T 플러스 델타 T 사이에 이제 평균 속도가 이루어져. 그랬을 때 이 델타 T를 제로로 보내면 시간 간격이 아주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저기서 저희 그림에서 다시 보면은 내가 시간을 줄였을 때 그 데이터가 없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요 좌표들의 고속 카메라로 찍어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뭐 실제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만 찍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T1, T4, R1, 알파 사이의 평균 속도는 지금 평균 속도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이죠. 근데 여기서 시간을 막 줄이면 어때요? T1에서 델타 T, T4를 막 줄이면 조금씩 줄이면 이 위치가 이제 그다음에 좀 여기 위치가 막 이렇게 되겠죠. T4의 위치가 막 이렇게 되겠죠. T4의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 있을 때는
평균 속도의 방향이 이 방향이죠. 시간을 줄이면 평균 속도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으면 평균 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시간이 계속 줄이면 어때요? 델타 t가 제로로 가면은 평균 속도 방향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접선 방향. 이걸 t1일 때 접선 방향을, 이걸 t1일 때 순간 속도로. t1일 때 순간 속도. 그래서 임의의 어떤 궤적이 나타났을 때, 궤적이 만약에 막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떤 평면에서 X축, Y축, 위치 벡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요 순간, 요 놈의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이거예요, 방향. 여기서 접선 방향, 요거 접선 방향. 여기서부터 시간을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델타 t를 막 줄이면, 델타 t, 평균 속도가 이거 되죠? 델타 t를 막 줄이면, 순간 속도가 평균 접선 방향. 여기 순간의 접선 방향의 순간 속도가 되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제가 던졌어요. 날아가죠? 이렇게 딱 궤적 운동합니다. 던졌어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죠. 그럼 요 순간에 요 물체의 순간 속도는 뭘까요? 요 위치에서 시간 t를 막 줄이면은, 요 위치에서. 그거 뭐예요? 접선 방향. 요 방향, 평균 속도 방향 이렇게 해서 순간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요게 이제 순간 속도 방향. 여기에 순간 속도 방향, 요 접선 방향. 여기에 순간 속도 방향, 접선 방향. 크기는 이제 모르지만 방향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임의 시간에서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하고 델타 t를 제로로 보냈을 때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v, 자, 우선은 표현하면은 요걸 v 벡터라고 해서 표현하는데 요거를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r 벡터. 자, 요거죠. 요 평균 속도가 점점 극한으로 가는 거죠. 요것을 보면은, 요거 이렇게. 리미트,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y, 델타 z. 3차원이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요건 다시 요거 집어넣으면은, 델타 t분의, 요거 델타 t분의 1이라는 실수 곱하는 거니까. 델타 t분의 델타 y. 델타 t분의 델타 z. 리미트가 빠졌네요. 이거 리미트가 안에도 들어가도 됩니다. 요런 뜻이죠. 델타 t가 들어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요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저거를, dt분의 dx. dt분의 dx. dt분의 dy, dt분의 dz.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v벡터를 성분을 x축, y축, y성분을 z성분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dt분의 dx. 이렇게 됩니다. vx는 dt분의 dx, vy는 dt분의 dy. 이거 순간 속도. spontaneous velocity. 순간을 생략하고 보통 많이 합니다. 속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속도 막 얘기했을 때,
대부분 순간 속도죠. 그 순간에 막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 속도라고 해가면 그 자체가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 디멘전을 보면 똑같죠. 디멘전은 V 벡터의 디멘전은 시간분의 거리죠. L t-1이고 미터 퍼 세크죠.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거 각 성분이 뭐예요? dt분의 d,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dt하고 변화하는 사이에 시간 변화량에 대한 xt에서 xt 플러스 dt, dt 의 위치, 그 사이에 b예요, b. 수학적으로는 요거를 x가 t의 함수면은 x의 t에 대한 미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것도 같은 개념.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 속도도 방향은 뭐죠? 순간 속도. 방향은 저거, dr 벡터죠. v 벡터이고. 요거를 dt분의 dr 벡터로 이렇게 씁니다. 방향은 dr 벡터 방향이에요. dr 벡터 방향이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궤적의 접선 방향. 이걸 한번 보면은, 여기 어떤 물체가 여기서 이제 3차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이제 3차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요 순간, 이렇게 해도 요 순간의 속도는, 순간 속도는 뭘까요? 방향은 여기서 요 접선 방향. 여기서부터 시간 t에서 t 플러스 dt를, 델타 t를 막 줄이면 이게 접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궤적이 나왔을 때, 궤적이 나오면 궤적의 그 점에서 접선 방향이 다 순간 속도입니다. 자, 우선 변이와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요거 갖고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은 다음 강의에서 요거 예를 좀 들고 그다음에 가속도 정리하겠습니다.